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강원도의 깊고 험준한 산골 마을에 철수라는 이름의 용맹한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사냥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마지막을 직감한 할아버지는 힘겹게 철수를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철수야,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이 늙은이가 저승길 떠나기 전에 내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철수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다니요. 그런 불길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죠. 아니다, 철수야. 이 늙은이는 이제 내 명을 다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너에게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있어. 이 말을 하려니 가슴이 찢어질 듯하구나. 할아버지는 앙상한 손으로 철수의 손목을 힘겹게 붙잡았습니다. 사실 난 너의 친할아버지가 아니다. 15년 전 내 부모가 억울하게 죽고 나서 피부치 하나 없는 널 거둔 것뿐이란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내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철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나운 맹수에게 당한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다. 이 지역의 권세가인 김대감이 직접 활을 쏘아 죽인 것이다. 네. 김대감이라니요. 내 아버지는 조정의 무관이었는데 김대감의 온갖 비리를 조정에 폭로하려 하다가 되려 역모로 몰려당한 것이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어찌하여?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김대감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나서서 그를 고발하겠느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늙은이도 겁이 나서 진실을 숨겼노라. 철수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15년간 가슴에 품어온 그리움이 순식간에 타오르는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살아왔군요. 이 늙은이의 비겁함을 용서하거라, 철수야. 하지만 이제라도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철수는 할아버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가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의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허나 조심하거라. 김대감은 보통 권세가가 아니니 부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두 눈은 이미 복수심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철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앞에 앉아 김대감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노에 찬 이를 갈았지요. 김대감. 하늘 아래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는 법이다. 내가 하늘을 대신하여 내 놈의 죄를 단죄하리라.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철수는 활과 칼을 챙겨 김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강릉 한복판에 자리한 그의 저택은 그 위세만큼이나 으리으리하고 거대했습니다. 철수는 멀찍이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 거대한 기와집을 살폈습니다. 경비가 한눈에도 삼엄해 보였지요. 저런 철통 같은 곳을 어찌 뚫고 들어갈 것인가. 드나드는 하인들만 해도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구나. 그때 철수를 알아본 마을 사람 하나가 기겁하며 고개를 돌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시오. 김대감에 대해 여쭐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김대감 나으리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소. 마을 사람은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급히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근해 보았지만
모두 같은 반응이었지요. 장터의 한 상인은 김대감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젊은이, 그런 위험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시오. 괜스레 김대감 나으리께 밉보이면 온 가족이 화를 당한다오. 아무도 그에게 맞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권세가 마을 전체를 공포로 짓누르고 있었지요. 김대감, 이 간악한 자 같으니. 모두가 겁을 먹어도 나 철수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철수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던 그때였습니다. 김대감 덱하인 하나가 철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요. 철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내가 계속해서 이 근처를 맴도는구나. 혹시 대감께서 말씀하신 철수라는 자가 저놈이 아닐까? 철수는 위험을 직감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김대감 측에서 벌써 그의 움직임을 포착한 듯 했습니다. 복수는커녕 목숨이 위험에 빠질 처지였지요. 오두막에 돌아온 철수는 뒤척이며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이 깊은 밤에 짐승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 순간 오두막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철수를 향했지요. 철수라는 놈이 바로 너냐? 내 놈의 목숨을 거두러 왔다. 철수는 재빨리 몸을 굴려 날아드는 칼을 피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번개와도 같았지요. 김대감, 벌써 손을 썼구나. 허나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는다. 철수는 외치며 오두막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집처럼 산길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마라. 대감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산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조직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생각보다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단순한 하인들이 아니다. 철수가 바위 틈으로 몸을 숨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휘두른 칼이 그의 어깨를 깊게 스쳤습니다.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상처를 입혔다. 이제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자객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철수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잡히고 말 것이다. 어디 숨을 곳이라도 없을까? 그때 그의 눈앞에 까마득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지요. 철수는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번쩍이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김대감, 내가 이토록 잔혹한 자였구나.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철수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어둠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던졌습니다. 한편 김대감의 부인인 옥난마님은 이른 새벽 약초를 캐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악행에 대한 죄책감과 불면증으로 매일 아침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오늘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이 도라지와 더덕이라도 캐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 그녀는 이렇게 캔 약초로 약을 지어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속죄의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때 덤불 사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런 깊은 산속에서 무슨 일이신지요? 덤불 안쪽에는 피투성이가 된 젊은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절벽에서 떨어진 사냥꾼 철수였지요. 맙서사, 상처가 위중하구나.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어? 마님은 곧장 철수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떨어진 상처 말고도 날카롭게 베인 상처도 있군요. 어찌하여 이런 험한 일을 당하셨소? 저는 이 산에 사는 사냥꾼 철수라고 하옵니다. 악한 자들에게 쫓겨 일이 되었습니다.
철수의 말에 옥나는 순간 남편 김대감을 떠올렸습니다. 이 주변에서 자객을 부리는 자는 김대감뿐이었지요. 혹시 김대감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마님께서는 김대감을 어찌 아십니까? 설마 저를 그에게 넘기실 작정이신가요? 옥난마님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대감이 제 남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네, 허나 그분의 잔혹한 행동에는 결코 찬동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에는 어떤 적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상처부터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옥나는 약초를 씹어 철수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상처를 단단히 감싸주었지요. 고맙습니다, 마님. 남편과 적대하는 저를 이리 도와주시다니. 아닙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남편 손에 죽어간 억울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지요. 마님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철수를 부축하여 산속 깊은 곳의 비밀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은신처는 마님이 약초를 캐다 잠시 쉬어가는 작은 초막이었지요. 이곳은 저 혼자만 사용하는 곳이니 안전합니다. 여기서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며칠 동안 옥난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철수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데 어찌하여 저 같은 자를 이리 극진히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남편의 잔혹한 행동을 보며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도 막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답니다. 옥난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도 김대감의 악행에 괴로워하고 계셨군요. 김대감은 제 남편이지만 흉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려던 무관을 그 가족과 함께 몰살한 적도 있다는군요. 그 순간 철수는 머릿속에 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무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이 김씨였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집안에서 오직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철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옥난이 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였지요. 그 막내 아들이 바로 저희옵니다. 김대감은 제 가족을 모두 죽인 원수입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남편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니. 옥난은 충격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철수는 그런 옥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김대감의 악행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복수를 돕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의 아내와 피해자의 아들이 하나의 뜻으로 뭉치게 되었지요. 보름이 지나 철수의 상처가 거의 다 낫자 그는 조심스럽게 마을 상황을 살피러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한 농부가 김대감의 하인에게 애써 수확한 곡식을 모조리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철수 놈을 잡지 못한 죄가 크다. 대감님께서 마을 전체의 세금을 2배로 올리라 명하셨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저희는 겨울을 어찌 나란 말입니까? 철수는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지요. 우물가에서는 한 과부가 갓난아이를 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철수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쓱. 김대감의 손에 내 남편이 죽었소이다. 흑흑. 어찌 이런 일이.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었지요. 이제 알겠다. 김대감을 처단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 강원도 땅 전체를 구하는 일이구나. 철수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모두를 위한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저 악한을 처단하여
이 마을에 평화를 가져오리라. 다음 날, 옥나는 남편의 죄악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서재로 향했습니다. 마침 김대감은 관아에 나가 집을 비운 사이였지요. 옥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제야 서재의 문서를 살펴볼 수 있겠구나. 분명 이곳에 그의 죄악을 증명할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옥나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관아와 주고받은 뇌물장부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기록까지 해두다니. 철수 씨 가족을 죽인 일도 여기에 적혀 있구나.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김대감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관아 일이 일찍 끝나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었지요. 부인,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옥나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대감. 그저 서재에 먼지가 쌓인 듯하여 청소를 하려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청소라고? 하인들이 할 일을 어찌 내가 직접 하느냐? 김대감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요즘 내 행동이 무척이나 이상하더니만. 옥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지요. 그렇다면 며칠 전 새벽에는 어디를 그리 급히 갔었는지 말해보아라. 하인이 내가 산으로 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김대감은 이미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내가 말해주마. 내년은 철수라는 놈과 손을 잡은 것이야. 내 말이 틀림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발각되자 옥나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허나 김대감이 옥난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지요. 감히 지아비를 배신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한편 옥난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철수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요. 그는 곧장 김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 근처에 이르자 안채에서 옥난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대감, 제발 그만하시옵소서. 철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여봐라, 어서 저놈을 막아라. 김대감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철수를 가로막으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철수는 막아서는 자들을 베어 넘기며 옥난을 찾아 헤맸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기와집을 빠져나왔지요. 마님,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 문서는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옥난 마님은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수의 가족들이 죽은 날의 기록이었지요. 철수는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허나 김대감은 이제 저희를 더욱 경계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모든 각오를 했습니다. 남편의 죄악을 더는 방치할 수 없소이다. 두 사람은 김대감을 처단하기 위해 밤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신처에서 함께 때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수라는 비극적인 연결고리는 어느새 연민과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철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것이 과연 언제였을까요? 저도 마님과 함께 있으면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소이다. 화롯불에 비친 옥난의 얼굴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역시 이미 철수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지요. 이제 철수님 없이는 한시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마님,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고 어느새 옥나는 철수의 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밤만은 모든 것을 잊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두운 바깥 세상에는 밤새도록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철수는 마을 상황을 살피러 잠시 은신처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옥난이 초조하게 철수를 기다리던 그때 갑자기 은신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님, 대감께서 즉시 모셔오라 하셨소이다. 저항하면 그대로 배라고 명하셨으니 목숨이 아까우시면 가만히 계시지요. 옥난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감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옥난은 결박당한 채 마을 장터로 끌려왔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는 보기에도 흉측한 처형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이미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옥난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여인은 천한 사냥꾼 놈과 간음을 저질렀으니 국법에 따라 여기서 처단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김대감에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아비를 배신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김대감은 옥난을 처형대 앞에 강제로 무릎 꿇렸습니다. 허나 옥난은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똑바로 노려보았지요. 당신의 죄악에 비하면 제 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당신이야말로 진짜 죄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어디 그 잘난 철수 놈이 널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김대감의 말대로 철수는 멀리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옥난을 구하러 달려들고 싶었지만 김대감의 부하들은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제발 그만두시오. 그 여인은 무죄요. 철수의 외침이 장터에 울려 퍼지자 김대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놈이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부하들이 철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철수는 결사적으로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철수, 내 놈의 여인이 죽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아라. 이것이 감히 나에게 덤빈 대가다. 옥나는 철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지요. 이제 처형을 집행하겠다. 철수님, 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셔야 합니다. 김대감의 칼이 무정하게 번쩍였습니다. 옥나는 철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옥난 마님. 김대감. 내 이놈을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 철수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이제 내 놈 차례다. 어서 저놈을 죽여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부하들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옥난을 잃은 철수는 깊은 산속에 숨어 밤낮 없이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렇게 3번의 겨울과 여름이 흘렀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지요. 마님에 대한 그리움은 날마다 깊어만 가는군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원수를 갚겠소이다. 3년의 세월 동안 그는 나무에 매달린 관역을 향해 수만 번의 화살을 쏘았고 마침내 쏘는 족족 정확히 중심을 맞추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두고 보아라. 김대감. 내 놈의 목을 반드시 베고야 말리라. 3년의 은둔 생활을 끝내고 철수는 마침내 하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그때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젊은 처녀가 작은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지요. 아가씨, 무슨 일로 이리 슬피 울고 계시오? 누구시옵니까? 이런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이 산에 사는 철수라고 하오. 아가씨께서 너무 슬퍼하시기에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소이다.
처녀는 철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춘심이라고 하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묘를 왔다가 슬픔이 북받쳐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누가 아버님을 해친 것입니까? 김대감이라는 자가 아버지를 모함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으신 아버님은 그 후유증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심 역시 김대감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김대감이라고 하셨소. 내의 그 악한 자 때문에 저희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것입니다. 철수는 춘심에게서 굳은 의지를 보았던 옥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가씨,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역시 김대감에게 모든 가족을 잃었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동지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복수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 악한 자를 처단합시다. 좋습니다. 그 기계가 아주 믿음직합니다. 그리하여 철수와 춘심은 굳은 동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로 내려와 김대감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양반가에서 자란 춘심은 병법과 학문에 능통하였고 그녀의 지혜는 복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의 수족인 부하들부터 차례로 제거해야 합니다. 혼자가 된 김대감은 훨씬 다루기 쉬울 것입니다. 춘심의 꾀와 철수의 무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김대감의 신복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김대감의 주변에는 몇 명의 하인만이 남게 되었지요. 흑호를 비롯해 믿을 만한 부하들이 모두 사라졌다. 설마 철수 그놈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김대감은 극심한 불안감에 떨며 기와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이제 김대감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냥을 시작할 때입니다. 철수는 당당하게 김대감의 사랑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있던 김대감은 철수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철수. 네가 살아 있었구나. 내 부하들을 모두 죽인 것도 너였겠지. 15년 전 내 가족을 죽이고 3년 전 옥남 마님을 죽인 내 놈의 죄값을 받으러 왔다. 그의 음성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나를 해치면 관아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미 춘심 아가씨가 당신의 모든 죄악을 관아에 고발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널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김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권력도, 돈도 이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땅이냐? 무엇이든 다 주겠다. 제발 목숨만은. 내 놈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내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면 될 뿐이다. 철수는 말없이 활을 꺼내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 부모님과 형님이 용서를 빌었을 때 들어주었느냐? 옥남 마님이 목숨을 구걸했을 때 들어주었느냐? 철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차가운 정의감만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내가 저지른 죄의 심판을 받아라. 철수의 화살이 김대감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김대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쓰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이여. 이제 김대감의 횡포는 끝났습니다. 철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악인이 마침내 처단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지만 철수와 춘심은 인파 사이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춘심과 함께 옥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무덤 앞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지요. 마침내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부디 편히 쉬시옵소서. 철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철수님,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셔요. 마님께서도 철수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춘심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을 이제는 찾아도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저 또한 철수님 곁에서 돕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산길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요. 이제는 복수가 아닌 사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철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희망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끝나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강원도의 깊고 험준한 산골 마을에 철수라는 이름의 용맹한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를 홀로 모시며 사냥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마지막을 직감한 할아버지는 힘겹게 철수를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철수야,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이 늙은이가 저승길 떠나기 전에 내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철수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다니요. 그런 불길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죠. 아니다, 철수야. 이 늙은이는 이제 내 명을 다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너에게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있어. 이 말을 하려니 가슴이 찢어질 듯하구나. 할아버지는 앙상한 손으로 철수의 손목을 힘겹게 붙잡았습니다. 사실 난 너의 친할아버지가 아니다. 15년 전 내 부모가 억울하게 죽고 나서 피부치 하나 없는 널 거둔 것뿐이란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내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철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나운 맹수에게 당한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다. 이 지역의 권세가인 김대감이 직접 활을 쏘아 죽인 것이다. 네. 김대감이라니요. 내 아버지는 조정의 무관이었는데 김대감의 온갖 비리를 조정에 폭로하려 하다가 되려 역모로 몰려당한 것이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어찌하여?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김대감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나서서 그를 고발하겠느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늙은이도 겁이 나서 진실을 숨겼노라. 철수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15년간 가슴에 품어온 그리움이 순식간에 타오르는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살아왔군요. 이 늙은이의 비겁함을 용서하거라, 철수야. 하지만 이제라도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철수는 할아버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가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의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허나 조심하거라. 김대감은 보통 권세가가 아니니 부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두 눈은 이미 복수심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철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앞에 앉아 김대감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노에 찬 이를 갈았지요. 김대감.
하늘 아래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는 법이다. 내가 하늘을 대신하여 내 놈의 죄를 단죄하리라.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철수는 활과 칼을 챙겨 김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강릉 한복판에 자리한 그의 저택은 그 위세만큼이나 으리으리하고 거대했습니다. 철수는 멀찍이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 거대한 기와집을 살폈습니다. 경비가 한눈에도 삼엄해 보였지요. 저런 철통 같은 곳을 어찌 뚫고 들어갈 것인가. 드나드는 하인들만 해도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구나. 그때 철수를 알아본 마을 사람 하나가 기겁하며 고개를 돌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시오. 김대감에 대해 여쭐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김대감 나으리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소. 마을 사람은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급히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근해 보았지만 모두 같은 반응이었지요. 장터의 한 상인은 김대감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젊은이, 그런 위험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시오. 괜스레 김대감 나으리께 밉보이면 온 가족이 화를 당한다오. 아무도 그에게 맞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권세가 마을 전체를 공포로 짓누르고 있었지요. 김대감, 이 간악한 자 같으니. 모두가 겁을 먹어도 나 철수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철수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던 그때였습니다. 김대감 댁하인 하나가 철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요. 철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내가 계속해서 이 근처를 맴도는구나. 혹시 대감께서 말씀하신 철수라는 자가 저놈이 아닐까? 철수는 위험을 직감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김대감 측에서 벌써 그의 움직임을 포착한 듯 했습니다. 복수는커녕 목숨이 위험에 빠질 처지였지요. 오두막에 돌아온 철수는 뒤척이며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이 깊은 밤에 짐승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 순간 오두막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철수를 향했지요. 철수라는 놈이 바로 너냐? 내 놈의 목숨을 거두러 왔다. 철수는 재빨리 몸을 굴려 날아드는 칼을 피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번개와도 같았지요. 김대감, 벌써 손을 썼구나. 허나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는다. 철수는 외치며 오두막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집처럼 산길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마라. 대감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산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조직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생각보다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단순한 하인들이 아니다. 철수가 바위 틈으로 몸을 숨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휘두른 칼이 그의 어깨를 깊게 스쳤습니다.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상처를 입혔다. 이제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자객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철수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잡히고 말 것이다. 어디 숨을 곳이라도 없을까? 그때 그의 눈앞에 까마득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지요. 철수는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번쩍이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김대감, 내가 이토록 잔혹한 자였구나.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철수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어둠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던졌습니다. 한편 김대감의 부인인 옥란 마님은 이른 새벽 약초를 캐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악행에 대한 죄책감과 불면증으로 매일 아침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오늘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이 도라지와 더덕이라도 캐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 그녀는 이렇게 캔 약초로 약을 지어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속죄의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때 덤불 사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런 깊은 산속에서 무슨 일이신지요? 덤불 안쪽에는 피투성이가 된 젊은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절벽에서 떨어진 사냥꾼 철수였지요. 맙서사, 상처가 위중하구나.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어? 마님은 곧장 철수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떨어진 상처 말고도 날카롭게 베인 상처도 있군요. 어찌하여 이런 험한 일을 당하셨소? 저는 이 산에 사는 사냥꾼 철수라고 하옵니다. 악한 자들에게 쫓겨 일이 되었습니다. 철수의 말에 옥나는 순간 남편 김대감을 떠올렸습니다. 이 주변에서 자객을 부리는 자는 김대감뿐이었지요. 혹시 김대감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마님께서는 김대감을 어찌하십니까? 설마 저를 그에게 넘기실 작정이신가요? 옥난마님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대감이 제 남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네, 허나 그분의 잔혹한 행동에는 결코 찬동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에는 어떤 적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상처부터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옥나는 약초를 씹어 철수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상처를 단단히 감싸주었지요. 고맙습니다, 마님. 남편과 적대하는 저를 이리 도와주시다니. 아닙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남편 손에 죽어간 억울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지요. 마님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철수를 부축하여 산속 깊은 곳의 비밀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은신처는 마님이 약초를 캐다 잠시 쉬어가는 작은 초막이었지요. 이곳은 저 혼자만 사용하는 곳이니 안전합니다. 여기서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며칠 동안 옥난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철수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데 어찌하여 저 같은 자를 이리 극진히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남편의 잔혹한 행동을 보며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도 막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답니다. 옥난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도 김대감의 악행에 괴로워하고 계셨군요. 김대감은 제 남편이지만 흉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려던 무관을 그 가족과 함께 몰살한 적도 있다는군요. 그 순간 철수는 머릿속에 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무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이 김씨였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집안에서 오직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철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옥난이 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였지요. 그 막내 아들이 바로 저희옵니다. 김대감은 제 가족을 모두 죽인 원수입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남편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니. 옥난은 충격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철수는 그런 옥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김대감의 악행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복수를 돕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의 아내와 피해자의 아들이 하나의 뜻으로 뭉치게 되었지요. 보름이 지나 철수의 상처가 거의 다 낫자 그는 조심스럽게 마을 상황을 살피러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한 농부가 김대감의 하인에게 애써 수확한 곡식을 모조리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철수놈을 잡지 못한 죄가 크다.
대감님께서 마을 전체의 세금을 2배로 올리라 명하셨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저희는 겨울을 어찌 나란 말입니까? 철수는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지요. 우물가에서는 한 과부가 갓난아이를 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철수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쓱. 김대감의 손에 내 남편이 죽었소이다. 흑흑. 어찌 이런 일이.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었지요. 이제 알겠다. 김대감을 처단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 강원도 땅 전체를 구하는 일이구나. 철수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모두를 위한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저 악한을 처단하여 이 마을에 평화를 가져오리라. 다음 날 옥나는 남편의 죄악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서재로 향했습니다. 마침 김대감은 관아에 나가 집을 비운 사이였지요. 옥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제야 서재의 문서를 살펴볼 수 있겠구나. 분명 이곳에 그의 죄악을 증명할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옥나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관아와 주고받은 뇌물장부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기록까지 해두다니. 철수 씨 가족을 죽인 일도 여기에 적혀 있구나.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김대감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관아 일이 일찍 끝나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었지요. 부인,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옥나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대감. 그저 서재에 먼지가 쌓인 듯하여 청소를 하려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청소라고? 하인들이 할 일을 어찌 내가 직접 하느냐? 김대감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요즘 내 행동이 무척이나 이상하더니만. 옥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지요. 그렇다면 며칠 전 새벽에는 어디를 그리 급히 갔었는지 말해보아라. 하인이 내가 산으로 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김대감은 이미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내가 말해주마. 내년은 철수라는 놈과 손을 잡은 것이야. 내 말이 틀림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발각되자 옥나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허나 김대감이 옥난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지요. 감히 지아비를 배신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한편 옥난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철수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요. 그는 곧장 김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 근처에 이르자 안채에서 옥난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대감, 제발 그만하시옵소서. 철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여봐라, 어서 저놈을 막아라. 김대감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철수를 가로막으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철수는 막아서는 자들을 베어 넘기며 옥난을 찾아 헤맸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기와집을 빠져나왔지요. 마님,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 문서는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옥난 마님은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수의 가족들이 죽은 날의 기록이었지요. 철수는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허나 김대감은 이제 저희를 더욱 경계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모든 각오를 했습니다. 남편의 죄악을 더는 방치할 수 없소이다. 두 사람은 김대감을 처단하기 위해 밤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신처에서 함께 때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수라는 비극적인 연결고리는 어느새 연민과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철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것이 과연 언제였을까요? 저도 마님과 함께 있으면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소이다. 화롯불에 비친 옥란의 얼굴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역시 이미 철수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지요. 이제 철수님 없이는 한시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마님,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고 어느새 옥란은 철수의 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밤만은 모든 것을 잊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두운 바깥 세상에는 밤새도록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철수는 마을 상황을 살피러 잠시 은신처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옥란이 초조하게 철수를 기다리던 그때 갑자기 은신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님, 대감께서 즉시 모셔오라 하셨소이다. 저항하면 그대로 배라고 명하셨으니 목숨이 아까우시면 가만히 계시지요. 옥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감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옥란은 결박당한 채 마을 장터로 끌려왔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는 보기에도 흉측한 처형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이미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옥란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여인은 천한 사냥꾼 놈과 간음을 저질렀으니 국법에 따라 여기서 처단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김대감에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아비를 배신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김대감은 옥란을 처형대 앞에 강제로 무릎 꿇렸습니다. 허나 옥란은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똑바로 노려보았지요. 당신의 죄악에 비하면 제 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당신이야말로 진짜 죄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어디 그 잘난 철수 놈이 널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김대감의 말대로 철수는 멀리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옥란을 구하러 달려들고 싶었지만 김대감의 부하들은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제발 그만두시오. 그 여인은 무죄요. 철수의 외침이 장터에 울려 퍼지자 김대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놈이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부하들이 철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철수는 결사적으로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철수, 내 놈의 여인이 죽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아라. 이것이 감히 나에게 덤빈 대가다. 옥란은 철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지요. 이제 처형을 집행하겠다. 철수님, 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셔야 합니다. 김대감의 칼이 무정하게 번쩍였습니다. 옥란은 철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옥란 마님. 김대감. 내 이놈을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 철수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이제 내 놈 차례다. 어서 저놈을 죽여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부하들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옥란을 잃은 철수는 깊은 산속에 숨어 밤낮 없이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렇게 3번의 겨울과 여름이 흘렀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지요. 마님에 대한 그리움은 날마다 깊어만 가는군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원수를 갚겠소이다. 3년의 세월 동안 그는 나무에 매달린 관역을 향해 수만 번의 화살을 쏘았고 마침내 쏘는 족족 정확히 중심을 맞추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두고 보아라. 김대감. 내 놈의 목을 반드시 베고야 말리라. 3년의 은둔 생활을 끝내고 철수는 마침내 하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그때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젊은 처녀가 작은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지요. 아가씨, 무슨 일로 이리 슬피 울고 계시오? 누구시옵니까? 이런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이 산에 사는 철수라고 하오. 아가씨께서 너무 슬퍼하시기에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소이다. 처녀는 철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춘심이라고 하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묘를 왔다가 슬픔이 북받쳐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누가 아버님을 해친 것입니까? 김대감이라는 자가 아버지를 모함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으신 아버님은 그 후유증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심 역시 김대감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김대감이라고 하셨소. 내의 그 악한 자 때문에 저희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것입니다. 철수는 춘심에게서 굳은 의지를 보았던 옥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가씨,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역시 김대감에게 모든 가족을 잃었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동지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복수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 악한 자를 처단합시다. 좋습니다. 그 기계가 아주 믿음직합니다. 그리하여 철수와 춘심은 굳은 동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로 내려와 김대감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양반가에서 자란 춘심은 병법과 학문에 능통하였고 그녀의 지혜는 복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의 수족인 부하들부터 차례로 제거해야 합니다. 혼자가 된 김대감은 훨씬 다루기 쉬울 것입니다. 춘심의 꾀와 철수의 무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김대감의 신복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김대감의 주변에는 몇 명의 하인만이 남게 되었지요. 흑호를 비롯해 믿을 만한 부하들이 모두 사라졌다. 설마 철수 그놈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김대감은 극심한 불안감에 떨며 기와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이제 김대감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냥을 시작할 때입니다. 철수는 당당하게 김대감의 사랑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있던 김대감은 철수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철수. 네가 살아 있었구나. 내 부하들을 모두 죽인 것도 너였겠지. 15년 전 내 가족을 죽이고 3년 전 옥남 마님을 죽인 내 놈의 죄값을 받으러 왔다. 그의 음성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나를 해치면 관아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미 춘심 아가씨가 당신의 모든 죄악을 관아에 고발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널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김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권력도, 돈도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땅이냐? 무엇이든 다 주겠다. 제발 목숨만은. 내 놈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내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면 될 뿐이다. 철수는 말없이 활을 꺼내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 부모님과 형님이 용서를 빌었을 때 들어주었느냐? 옥남 마님이 목숨을 구걸했을 때 들어주